아직 수술 받기도 전인데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야?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너는 네 자식 시험만 중요하니? 거동 불편해지시면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안 그럼 누가 어머님 돌봐줘요? 내가 너한테 돌봐달라고 했니? 어머님한테 자식이 이 사람 한 명뿐인데 돌봐줄 사람이 저랑 이 사람 말고 누가 있어요. 당장 오늘만 해도 누구 부를 사람도 없고. 기껏 오늘 하루 나 돌봐줬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전 어머님 뒷바라지 해줄 자신 없어요. 오늘 하루 해보니 정말 못하겠다고요. 너한테 뒷바라지 부탁할 생각 이제껏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요양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줄 아니?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사람 도움 필요해지시면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딜 가든 그건 내 자유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 신경 꺼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장경순 할머니와 그의 며느리 조유진입니다. 할머니는 몇 시간 뒤에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할머니는 어제 과수원에서 일을 하다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향했던 장씨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수술을 해봐야 하겠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씨 할머니 옆에는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장씨가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며느리는 바로 자기가 장씨를 돌봐줘야 할 수도 있다고 느꼈는지 새벽에 남편에게 자기는 절대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을 거라면서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장씨가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넌 내가 잘해줄 때랑 지금이랑 왜 그렇게 태도가 달라? 어머님, 지금 진철이 유학 보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랑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넌 지금 내가 손주 유학 보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감사하죠. 근데 그거랑 이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건 어머님이 손주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고, 어머님 모시는 거는 저랑 어머님이랑 관련된 일이잖아요. 손주 유학 보내주는 게 너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거네. 그건 그냥 진철이를 위한 거죠. 네 말 잘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랑 한 약속은 네 행동에 따라 달라질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셔야죠. 어디서 훈계야?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도 네 말을 들어줘야 돼? 약속은 약속이라며 손주 유학은 보내달라는 며느리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아들 그리고 장씨 할머니에게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장씨의 부모님이 첫째 딸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장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말이 없었지만 장씨의 어머니가 내리 둘째와 셋째까지 딸을 낳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구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씨의 어머니를 구박하더니 이내 첫째 딸인 장씨도 할아버지 할머니께 많은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장씨의 어머니는 넷째와 다섯째를 연달아 아들을 낳고 나서야 장씨의 어머니와 장씨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장씨네는 매일 배고픔과 씨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먼저 밥을 먹고 남은 것을 장씨의 어머니와 딸들이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장씨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양보한다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장씨의 어린 시절 기억에 장씨의 어머니는 항상 말라 보이고 힘이 없던 기억만 있었습니다. 장씨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자 집에서 가장 먼저 타지로 떠나 공장에서 일을 다녔습니다. 장씨는 일에서 번 돈 중 최소한의 돈만 남기고 전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지를 적어 보냈는데 장씨의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 당신도 이 돈으로 잘 드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장 씨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씨는 일을 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장 씨를 대신해 타지에서 일을 하며 돈을 다시 보내주기 시작했고, 장 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는 적응해 갔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동생들 모두 독립하고 결혼을 했을 때가 되어서야 할머니의 권유로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 씨의 할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집에는 할머니와 아버지밖에 없어 장 씨는 그냥 집에 남겠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장 씨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는지 나중에 혼자 남겨질 장 씨를 걱정하여 중매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장 씨의 남편네는 시골에서 과수원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 씨도 과수원에서 일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눈치도 빠른 장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적 남편에게 과수원 모두를 물려주었습니다. 워낙 좋은 땅이었던 데다가 넓은 과수원 덕에 남편은 일찍이 돈도 많이 벌었고 장 씨도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장 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 종현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장 씨는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장 씨를 일해서 쉬게 하고 집 주변에 살던 친척에게 아들을 잠시 맡아두고 장 씨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에 장 씨도 몸을 많이 회복하고 다시 과수원에 나가 일을 하고 아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별 문제 없이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 씨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장 씨의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부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성인이 될 무렵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씨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을 때부터 남편을 대신해 과수원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장 씨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된 과수원을 장 씨의 명의로 돌려줬습니다. 그 밖에 과수원에 관련된 것들을 장 씨에게 전부 알려줬고 장 씨에게 행복하게 잘 살다 오라는 한마디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씨는 남편이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플 때 자신에게 해줬던 행동들의 감동에 남편이 없는 현실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남편의 말대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남편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없는 삶에도 장 씨는 익숙해져 갔고 장 씨의 아들은 어느덧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여자친구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었어? 얼른 결혼해서 저희 가족 한 명 더 만들면 좋잖아요. 아들은 가족이라고는 자신과 엄마밖에 없었기에 얼른 자신도 가족을 만들고 싶었고 장 씨에게도 가족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에 여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들의 마음의 감동에 며느리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장 씨의 집에 자주 찾아왔고 장 씨는 정말 아들의 말대로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 씨는 정말 딸처럼 며느리를 아껴주고자 했고 괜히 부담은 주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잘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들이랑 여행 갔다 와. 장 씨는 반찬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끔 용돈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며 아들과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도 같이 가요. 며느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장 씨의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장 씨를 챙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 씨 할머니에게 손주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좀 도와줄까?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돌보면 돼요. 아이고, 그래. 원래 자식은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좋지. 대신에 어머님, 부탁이 있는데요. 무슨 부탁? 뭐든 얘기해봐. 장 씨는 뭐든 들어줄 수 있는 말투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요새 물가도 높고 그이 벌이만으로는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어머님이 저희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며느리는 돌려 말했지만 그냥 매달 용돈을 달라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장 씨가 넓은 과수원의 주인이고 아직도 일을 하니 돈이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 다닐 때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이는 바라지 않을게요. 한 달에 딱 100만 원씩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 정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씨는 며느리의 말에 고민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장 씨에게 이 정도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해 장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알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말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정말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장 씨는 그저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일을 다시 다닐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계속 일 안 다닌대? 원래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이라고 했는데 다시 초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만 아이 케어에 집중하고 싶다네요. 하지만 이런 아들의 말과 달리 며느리는 손주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일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자식 뒷바라지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아들도 동의한 듯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그런 며느리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공부에 진심이었습니다. 손주의 학교 성적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했고 점점 손주의 성적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손주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점점 교육비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씨의 아들도 점점 연봉이 올라가긴 했지만 자식 교육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는 돈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남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손주의 교육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장 씨가 용돈을 조금 더 올려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손주가 학교나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 틈틈이 알바를 시작하며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대체 학원비로 얼마를 쓰길래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 거야? 그러게. 요새 학원비가 장난 아닌가 봐. 그렇게 자녀 교육비로 수입 다 지출하는 게 정말 안 좋다고 그러던데. 자녀 교육비가 비참한 노후를 유발하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라잖아. 지금 언니 아들 돈도 하나도 못 모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걱정이네. 손주도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 장 씨는 지인의 말처럼 손주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손주가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며느리는 할머니의 생일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 할머니의 생일이 손주의 시험 기간과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주가 그래도 아기일 때는 할머니 생일에 다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손주 시험을 핑계로 할머니 생일에 며느리도 손주도 없이 아들과 장 씨 둘이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즐겨야 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이 좋았지만 그래도 넷이서 왁자지껄하게 보내던 지난 생일들이 장 씨는 그리웠습니다. 이후 어버이날이 다가왔을 때 며느리는 용돈은 받을 대로 받으면서 생일을 따로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했는지 장 씨 보고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냐고 손주와 함께 밥을 먹자며 장 씨를 초대했습니다. 장 씨는 냉큼 좋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날 전날 며느리는 갑자기 손주가 학원에서 진급 시험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학원에서도 시험을 보는 거야? 네. 그 시험 잘 봐야 심화반에 들어갈 수 있어서요. 갑자기 생긴 일정이라. 죄송해요. 시험 언제 끝나는데? 시험 끝나고 손주 학원 근처에서 밥 먹는 건 어떠니? 며느리는 일단 알겠다며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오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늦지 말라고 강조하던지 장 씨는 다음날 약속 장소에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며느리에게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며느리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니 30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장 씨에게 어디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나 지금 진철이 학원 바로 앞 카페야. 며느리는 자기도 손주와 그 앞에 거의 다 왔다며 그렇게 장 씨는 간만에 손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 씨는 미리 3일 전 어린이날에 주지 못한 선물을 손주에게 건네며 손주 먹고 싶은 음식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컨디션 관리해야 돼서 너무 살찌는 건 안 되고 저기 한식집으로 갈까요? 손주는 치킨이 먹고 싶은 눈치였지만 며느리는 손주의 식단까지 신경 쓰는지 그런 살찌는 음식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은 지 30분도 안 돼서 며느리는 손주가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며 벌써 집에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장 씨는 손주와 좀 더 있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표정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장 씨는 손주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 요새 힘든 건 없어? 손주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에게 힘든 점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늦게까지 다니는 것도 힘들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다는 말을 손주는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유학 보내려고 한다는데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가 돌아와서 손주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장 씨는 그런 손주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은 또 무슨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헤어지고 장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손주 공부하는 걸로 스트레스 많이 주니? 저도 일하느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성적에 조금 집착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유학을 보낼 생각도 하는 것 같던데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너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느 정도 자식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아이 케어하는 건 유진이가 도맡아 하고 저는 간섭 안 하기로 해서요. 간섭하면 싸움만 나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손주 표정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일단 알겠어요. 애엄마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후 며느리가 어쩐 일로 장 씨의 집에 와서 요리를 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은 장 씨의 생일도 그 어떤 기념일도 아니었기에 장 씨는 의아했습니다. 며느리는 재료를 잔뜩 사와 이전에 딱 한 번 장 씨에게 차려줬던 생일상보다도 훨씬 정성을 다해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장 씨는 속으로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아이고 그래, 잘 먹으마. 장 씨는 조급하게 물어보지 않고 일단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장 씨가 밥을 다 먹자 장 씨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타줬습니다. 장 씨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싶어 며느리에게 뭐 부탁할 게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부탁할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진철이가 성적이 좋고 선생님들도 다 머리가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장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학을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머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둘이 애 유학 보내줄 형편은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경제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정보는 제가 이미 다 알아놨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보낼 수 있는 거라.
장 씨는 살짝 한숨을 쉬더니 물었습니다. 손주는 유학이 가고 싶대? 어려서 뭘 알겠어요. 지금은 좀 싫어해도 나중엔 다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장 씨는 고민하더니 손주가 원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유학만 보내주시면 제가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고 장 씨는 아직 치우지 못한 상을 마저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건지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손주가 원한다면 유학을 보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손주를 유학 보내는 방향으로 얘기가 끝난 듯 싶었습니다. 손주는 아직도 별로 유학을 가고 싶지 않은 눈치인 것 같아 장 씨는 이때까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장 씨는 평소처럼 사다리를 타고 나무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다리를 타고 넘어져 본 적이 없었던 장 씨는 이날 살짝 방심했는지 그만 사다리 꼭대기로 올라가려다 발이 사다리에 걸려 크게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사람이 있어 장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장 씨의 아들도 놀라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장 씨는 긴장돼 손에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장 씨를 최대한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의 이름이 불렸고 장 씨는 긴장된 채 아들의 부축을 받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씨는 의사 선생님께 인사를 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봤는데 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장 씨에게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후 걷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장 씨와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재활을 잘하면 이전의 80에서 90%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다음날 수술 일정이 잡혔고 아들은 장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장 씨는 아들의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멍한 상태였고 이내 참기 힘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장 씨는 바로 진통제를 먹었고 조금 통증이 줄어들자 아들의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며느리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장 씨는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아들이 낑낑대며 도와주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찌푸린 인상을 펴지 않은 채 장 씨를 도와줬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아들과 얘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니 손주가 내일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니 괜히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아들은 알았다며 장 씨를 여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급히 이부자리를 마련했는지 잠자리가 조금은 너저분했습니다. 아들은 다시금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장 씨를 눕혔습니다. 손주가 이내 잠에서 깼는지 며느리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말에 똑같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장 씨는 그렇게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장 씨에게 쉬라며 문을 닫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장 씨는 무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일단 눈을 잠깐 붙였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깼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괜히 아들 이름을 부르면 또 시끄럽게 했다고 할까봐 장 씨는 기어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볼일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들과 며느리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씨는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해 방문에 살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수술 비용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는 어머님이 주시는 거 맞지? 그러시겠지. 왜 그걸 당신 카드로 미리 긁어? 그 와중에 어떻게 그것까지 말씀드려. 안 그래도 심란하실 텐데. 수술은 수술이고 돈은 돈이지. 수술 끝나면 수술비 꼭 받아. 말 안 해도 먼저 주실 거야.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아직도 몰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진철이 이번 달 학원비도 빠듯한데. 우리 엄마가 용돈도 많이 주시잖아. 요새 학원비가 얼만지나 알아? 당신이 진철이 유학 보내는 것만 포기해도 이렇게 빠듯하게 안 살아도 돼.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다 진철이를 위한 거야. 진철이는 유학 가기 싫다는데 왜 고집이야? 그 나이 땐 원래 다 싫다고만 하는 거야. 나중에 다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아들은 더 이상은 듣기 싫다는 듯 며느리의 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님은 이제 어떡할 거야? 뭘 어떻게? 아니 수술하면 일상생활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자식이라곤 당신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머님 모시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수술 끝나고 얘기하면 되잖아. 미리 말하지만 난 어머님 절대 케어 못해. 할 거면 당신 혼자 해. 이 집 말고 당신이 어머님 집에 가서 살라고. 아니면 요양원 알아보던지. 재활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하잖아. 그 재활하는 동안은 누가 돌봐줄 건데? 당장 오늘만 해도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잠깐도 힘들었어? 당신은 장모님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에도 개의치 않고 수술 결과가 안 좋으면 바로 요양원을 알아볼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장 씨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방문을 열고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 놀랐고 이내 앉아있는 장 씨가 눈에 보이자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 더 놀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너네 하는 말 다 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장 씨의 말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수술 받기도 전인데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야?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며느리는 이 와중에도 자기 자식이 잠에 섞게 컨디션이 망가질까봐 장 씨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네 자식 시험만 중요하니? 거동 불편해지시면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안 그럼 누가 어머님 돌봐줘요? 며느리는 꽤나 자기의 생각을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돌봐달라고 했니? 어머님한테 자식이 이 사람 한 명인데 돌봐줄 사람이 저랑 이 사람 말고 누가 있어요. 당장 오늘만 해도 누구 부를 사람도 없고. 기껏 오늘 하루 나 돌봐줬다고 그러는 거야? 하루도 아니지, 1시간 돌봐줬나? 아무튼 전 어머님 뒷바라지 해줄 자신 없어요. 정말 못하겠다고요. 너한테 뒷바라지 부탁할 생각은 이제껏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요양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줄 아니?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사람 도움 필요해지시면 가겠다고 지금 약속하세요. 어딜 가든 그건 내 자유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니 신경 꺼라.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그리고 넌 내가 잘해줄 때랑 지금이랑 왜 그렇게 태도가 달라? 어머님, 지금 진철이 유학 보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랑 오래전부터 약속한 거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넌 지금 내가 손주 유학 보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감사하죠. 근데 그거랑 이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건 어머님이 손주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고, 어머님 모시는 거는 저랑 어머님이랑 관련된 일이잖아요. 손주 유학 보내주는 게 너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거네? 그건 그냥 진철이를 위한 거죠. 네 말 잘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랑 한 약속은 네 행동에 따라 달라질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셔야죠. 어디서 훈계야?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도 네 말을 들어줘야 돼? 나는 그때 분명 손주가 원하면 보내준다고 말했다. 근데 손주한테 물어보니 별로 유학 가고 싶지 않은 것 같던데? 며느리는 더 얘기하면 손주가 깰까봐 내일 수술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장 씨는 다시금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장 씨는 잠을 자지 못하다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고 이미 며느리는 손주를 학교에 태워주느라 일찍 나간 듯 싶었습니다. 집에는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혼자 낑낑대며 장 씨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장 씨는 긴장한 채로 수술실로 향했고 아들은 장 씨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고 의사가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재활은 어머님과 주변 사람들의 몫이라며 재활을 잘하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장 씨를 다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장 씨는 며느리가 꼴 보기 싫어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장 씨는 아들에게 집으로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 씨 할머니는 자식의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에 익숙해져서 진짜 일상생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혼자 지내면서 도움 없이 스스로 재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밖에도 할머니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돌려보내려 했고 아들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는 말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낙상을 한 번 더 당하는 끔찍한 일을 피하기 위해 집을 개조할 생각이었습니다. 문 앞의 턱은 모두 없애고 최대한 짐은 버려둘 생각을 하며 관련 업체에 바로 전화를 걸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할머니는 장롱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 속에는 할머니의 통장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장 씨가 손주 유학을 보내주기 위해 돈을 따로 빼두었던 통장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장 씨의 과수원은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많아 장 씨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상태였고 장 씨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은 혼자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1~2시간 정도만 요양보호사를 불러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몸 상태는 조금씩 회복해 빠른 시간 안에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요양보호사를 부르지 않아도 됐지만 나중에 간병인이 필요해질 상황을 대비해서 장 씨는 돈을 아껴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장 씨는 며느리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자꾸 장 씨가 자기의 연락을 받지 않자 며느리는 장 씨의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장 씨는 외출을 준비 중이었는데 며느리가 눈에 보이자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장 씨를 붙잡고 잠깐만 얘기를 나누자 했습니다. 장 씨는 집에 며느리를 들이기 싫어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됐다며 자기 거는 자기가 계산하고 먼저 자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뭐야? 장 씨는 꽤나 단호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아들 집에서와는 달리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더니 먼저 그날 집에서 했던 얘기들을 사과했습니다. 그날은 죄송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장 씨는 며느리의 말을 빚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싶었지만 이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죄송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냐니까? 빨리 용건을 말하지 않자 장 씨는 어서 말하라며 며느리를 재촉했습니다. 진철이 유학 일정이 좀 빨라졌는데 어차피 나중에 해주시려 했던 거 지금 해줄 수 있을까요? 장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철이 유학 비용? 그거 나 재활하면서 돈 다 썼는데? 네? 아니 그 돈을 거기다 쓰시면 어떡해요? 저번에 내가 손주한테 물어보니 유학 가기 싫다고 확실하게 말하더라. 내가 녹음한 것도 있는데 들려줄까? 아니, 애는 당연히 싫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엔 생각이 다를 거라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내가 왜 네 말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난 분명 이전에도 말했듯이 손주가 원해야 보내준다는 조건을 달았지 않니?
손주가 원하지 않는 게 확실하니 안 해준다고 말했을 뿐이고, 그리고 학원도 지금처럼 많이 다니는 거 싫다고 나한테 분명히 말하더라. 그래서 너한테 주던 용돈도 이제 더는 안 줄 거고, 그건 내가 따로 모아서 나중에 손주 결혼할 때나 도와주던지 할 거니 그렇게 알아라. 넌 왜 자꾸 학원에 돈을 기부하고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내주시던 돈까지 안 보내주시겠다고요? 학원 그만두고 성적 떨어지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책임을 왜 내가 져? 난 그냥 손주가 힘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할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만 취직하면. 듣기 싫다. 들어보니 네 욕심은 손주가 30이 넘어도 끝이 없을 것 같구나. 장 씨는 그런 며느리를 남겨두고 커피를 한 모금도 안 마신 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분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던 장 씨에게 다시 찾아와 손주를 앞으로 안 보고 싶냐고 장 씨를 협박했습니다. 장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최근부터는 그래도 손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장 씨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이미 장 씨가 자기들을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장 씨에게 손주를 가지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듣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후에 손주를 데리고 장 씨의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가 손주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자주 주자 점점 손주는 그런 며느리를 피했고, 장 씨의 아들 또한 그런 손주를 지켜주기 위해 며느리에게 강하게 나가며 손주를 한 번 더 힘들게 하면 이혼할 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며느리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지만 장 씨는 이만하면 만족했고 더 이상은 아들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 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다시 과수원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학업 성적에 집착하는 엄마를 둔 손주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손주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장 씨의 행동은 참 잘한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